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의 10개 면지역은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했고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치로 폭락하면서 농가 수익도 악화됐습니다. 농민들이 위기에 빠진 농촌을 살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아파트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깡통 전세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와 집주인의 체납액 파악 등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 장애인 콜택시를 맡아 운영할 업체가 새로 뽑혔지만 심의가 끝난 후 시끄럽습니다. 재위탁을 받지 못한 한 장애인 협회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협회장은 오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농촌에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촌 인구가 줄면서 익산의 10개면 지역은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치로 폭락하면서 농가 수익도 악화됐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위기에 빠진 농촌을 살려야 한다며 토론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오는 27일에는 별을 갈아엎을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농촌으로 분류되는 익산 읍면 인구는 58,513명. 고령화로 인한 인력 문제는 심각한 상황. 익산 읍면 인구의 34.7%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익산 농업회의소가 마련한 농촌 활력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고령화 문제 해결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10년 후에 되면 70대 돌아가시면 몇 명 남을지 모르겠어요. 마을 주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게 참 큰 문제고요. 인력 문제는 벌써부터 문제이고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농촌이 살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고요. 고령화를 넘어 인구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익산 농촌 현황을 보면 15개 읍면 가운데 무려 10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나머지 함여읍과 오산면, 황든면, 금마면, 춘포면 등 5곳도 인구 소멸 주의 단계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양육보육 환경 개선과 청년 주거지 무상 제공, 인력공급센터 운영 등이 거론됐지만 시저이고 조속한 실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읍지역하고 면지역을 그냥 통상 농촌이라고 하는데 면지역만 놓고 보면 이제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로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가 수익까지 악화되면서 추수철을 맞은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80kg당 16만 4,740원, 지난해보다 24.8%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인건비와 비료, 면세유 등은 가격이 올라 농가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아주 단순해요.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해라. 그러면 이제 쌀 한 가마에 한 24만 원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돼야지 농사 지을 거 아니냐.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에 휩싸인 익산 농촌. 쌀 시장 격리와 집불금 확대 등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 지역 농민들은 오는 27일 벼 갈아엎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나인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촌 인력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는 농어촌 인력 수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구인 구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익산 송악동과 오산면 일대 폐철도가 도시숲으로 재탄생합니다. 익산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0억 원이 투입되며 도시숲은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나온 공업배수지 증설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배수지 증설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수지 증설 공사에는 사업비 98억 원이 투입되며 시는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나온 공업 배수지는 일지로 운영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문제점이 있어 증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군산 나포 십자들을 비롯한 8곳이 겨울 철새 먹이 공급과 휴식처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철새 먹이 공급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올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으로 8곳을 선정했습니다. 나포면 십자들은 볏짚 존치 지역으로 옥구읍과 옥산면 등 7곳은 보리경작 지역으로 운영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지역 농민들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경작지 소재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90%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익산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90.4%로 깡통 전세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80% 이상 매물은 주변 시세와 집주인의 체납액을 파악하는 등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75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은 1억 4,500만 원, 전세 실거래가는 1억 5천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76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은 1억 4,800만 원인 가운데 전세가는 1억 4천만 원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인 전세가율이 93%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익산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익산 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90.4%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6번째로 높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익산 지역 전세가율 상승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외지인들의 갭 투자입니다. 전주시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자 인근 지역인 익산에서 갭 투자를 하는 외지 투기 세력들이 전세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축 아파트 이주 인구의 증가입니다. 익산의 구축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로의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가를 매매가 수준으로 높게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주 분들이나 타 지역 분들이 익산 쪽에 아파트 투자하면 어떻겠냐 묻는 분들은 계셔요. 새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가 안 돼. 어떻게 보면 전세금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죠? 90% 가까이.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높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임대인이 매입 당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채권자인 은행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파트 전세의 경우 전세가율 70% 이하의 매물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퍼센트 자체가 전 70% 정도가 낮은이라고 봐요. 70% 정도에 들어가게 됐다면은 그나마 차익이라도 있는데 꽉 차게 들어가면 전세가율 80% 이상 매물을 거래할 때는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 뒤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집주인이 체납세금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깡통전세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시가 구암 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오수관로 신설과 개량 등 27km의 관로 정비와 1,343가구의 배수 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비 사업으로 합류식 구간의 오수와 우수가 분리됨으로써 분뇨 수거의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시는 업체 선정 등 계약 절차를 통해 빠르면 오는 12월 중으로 정비를 시작하고 2026년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이 내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잼버리 대회 참가비의 67%가량인 103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잼버리 참가비 지원이 도교육감의 의무가 아니고 교육 예산 지출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말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참가비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홍보와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에 나섭니다. 김 지사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찾아 한인 축제와 농수산 엑스포에 참여해 도내 농산물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 농식품 유통체인인 한남체인, LA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수출 확대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한인회, 호남향후회를 비롯해 한인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발전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어양 센트럴파크 공사 현장과 수소버스 충전소 건립 예정지를 찾았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기념관과 글로벌 문화관을, 산업건설위원회는 만경강 문학관과 왕궁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군산 장애인 콜택시를 맡아 운영할 업체가 새로 뽑혔지만 심의가 끝난 뒤 시끄럽습니다. 재위탁을 받지 못한 한 장애인 협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협회장은 오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한 해 14억 원가량을 주고 한 장애인협회에 맡긴 장애인 콜택시. 군산시는 이달 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나 지난 1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맡아온 장애인협회가 아닌 다른 장애인협회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위탁을 받지 못한 A 장애인협회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한경봉 의원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A 장애인 협회장이 자신이 협회장인데 우습게 한다며 의원님이 의원직을 계속하든지 자신이 연합회장을 그만두든지 뭔 일이 있을 거라며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봉 의원이 심의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심사위원들의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이 협회가 장애인 콜택시를 맡으며 특정 주유소에서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받아 차액 250만 원을 받은 것은 공금횡령이고 군산시가 환수 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위탁을 맡긴 업체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위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에서 위수탁을 받는 업체들이 이렇게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 다음에 재응시를 못하도록, 입찰을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실이 해당 협회장에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이에 대해 A 장애인 협회장은 전화통화는 서운한 감정이었을 뿐 협박은 아니고 환수금 문제는 자신도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 못하니까 환수 조치 빨리 해라. 그래서 환수 조치를 한 거예요. 뭐 시에서 환수 조치 하라는 소리가 없었지만은 내가 이런 돈은 안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환수 조치를 하고. 심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군산시. 시의회 의장단은 의회 차원의 대응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9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7,594명, 해외 유입 323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11명 줄어 49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4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25명으로 이 가운데 익산이 226명, 군산이 18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일 기준 0.88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도내 영양실조 진료 환자는 지난 2017년 354명에서 2019년 277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는 53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김 의원은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료급식 중단 등이 이어지면서 영양 상태가 부실해진 취약계층이 증가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익산에서 발생한 가을철 화재가 2,0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가을철 화재는 2,550건입니다. 장소별로 보면 주거시설이 2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43%를 차지했고 이어 담배꽁초가 24.8%, 쓰레기 소각이 17.8% 순입니다. 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시장은 TV토론회 등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유착설을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자금의 출처로 언급된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의 첫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업 유치지원실에 포함된 교육협력추진단을 자치행정국에 포함시키고 국제협력과에서 이름과 역할을 바꾼 국제통상과도 자치행정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며 전라북도 조직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업무 연관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학교 급식실의 조리기구가 전기식으로 교체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가스식으로 설치된 학교 급식실 조리기구를 전기식으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리기구가 전기식으로 바뀌면 조리 종사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가스 사용에 따른 학교 급식실의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올해 익산 서동축제가 다음 달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펼쳐집니다. 서동 백제 왕이 되다를 주제로 금마 서동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백제 유등과 야간 경관 전시, 수상 실경 공연, 시민 참여 행사 등으로 꾸며집니다. 행사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서동요 전설 체험과 백제 무사 체험, 열기구 타기 등도 마련됐습니다. 익산시는 인원 제한 없는 축제 개최가 가능해진 만큼 서동 축제를 알리기 위한 사전 홍보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원광대학교 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오는 2025년 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로 지정된 상급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시설과 장비, 인력, 환자 진료 실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한복 문화주간 영상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한복과 익산시에 관련된 소재면 공모 참여가 가능하며 익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공모 분야는 장편과 단편 영상이며 모두 10개 팀을 시상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예술의 전당이 카이&아이비 로맨틱 파트너스 콘서트를 오는 24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익산 왕궁면 자율방범대가 18일과 19일 이틀간 왕궁 지역의 장애인 이웃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최저 기온이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군산은 18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